네, 안녕하세요. 제고의 투쟁 룰 설명 및 게임 세팅 설명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게임 세팅부터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게임 세팅은 그 게임 구매를 하면 들어있는 전술서에도 다 적혀 있지만 간단하게 짚고 바로 이제 룰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보드를 펼치셔가지고 이제 여기 해당하는 색깔의 이제 국기들을 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뒷면 보면 이제 2점 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2점 타일도 네, 요 문구에 맞는 2점 타일들을 하나씩 놔주시고요. 그리고 각 국가마다 하나씩 먹고 있는 2점 타일이 있어요. 이제 알곤킨존의 침략은 프랑스가 먹고 시작을 하고요. 영국은 요 밀에 해당하는 2점 타일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이 타일들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2점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보상 칸마다 그 보상 토큰들을 안 보이게 섞어가지고 두 개씩 랜덤으로 배치를 해주세요. 이거는 게임 시작하면 이제 다 공개를 해서 어느 지역에 보상이 몇 점이 올 거다 라고 나타내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미국 칸에 이제 요 토큰들을 놔주시고 그 독일 프로이센 칸에 이제 요 토큰 놔주세요. 얘들은 이제 해당하는 시대가 되면 이 토큰들이 제거가 돼서 여기도 이제 영향력을 써가지고 국기들을 놓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알람용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승점 토큰은 이제 15점에 놓고 이제 부채 한돈 6부터 시작하고요. 이제 모든 부채하고 조약 점수는 빵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따로 빼주시고요. 우선권은 프랑스가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쪽 이제 파란색 쪽에 놓아주시고 게임 턴은 당연히 이제 처음이니까 1턴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2점 타일도 랜덤으로 9개를 뽑아주시고요. 지금 좀 골고루 나오게끔 제가 한번 세팅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건 카드는 처음이 이제 왕위 계승 단계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에 해당하는 카드들만 다 섞어가지고 이쪽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임 시작 전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에게 각각 3장씩 이제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2점 타일 하나를 받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함선 타일인데, 이제 함선은 프랑스가 하나, 그리고 영국이 2개를 해군구역에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국이 조금 더 2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는 그래서 전쟁 타일에서 좀 2점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기본 군사 타일 토큰이 들어있는 곳에서 랜덤으로 4개를 뽑아서 안 보고 배치를 해주시고요. 프랑스는 추가로 보너스 전쟁 타일 토큰에서 하나를 또 랜덤으로 뽑고 이제 처음인 중앙 유럽 쪽에 하나를 배치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좀 더 유리하게 중앙 유럽 전쟁에서 승점을 챙길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요 투자 타일을 내가 언제 몇 번째로 가져갔다 라는 그런 토큰인데 전 요건 안 써요. 이거는 쓰실 분들은 쓰시고. 자, 그리고 이제 사건 카드 3장을 배치로 받았고 영웅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모든 내각 카드를 다 받고 시작을 하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내 손에 있는 이제 내각 카드 확인해도 되고, 이거 따로 빼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처음은 왕위 계승 시대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 시대에 해당하는 내각 카드 5장만 따로 빼놨어요. 이거는 이제 내 초반 손패를 보고, 그리고 여기 그 승점이 어디 구역에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확인한 뒤에 이제 내각 카드 5장 중에서 2장을 선택해가지고 내각 카드 1, 2번에 보이는 곳에다가 한 장씩 내려놓을 거예요.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수요 타일도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6개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을 텐데 6개 중에서 이제 랜덤으로 3개를 뽑고요. 이거는 매 평화 차례가 시작할 때마다 3개를 다시 넣고 6개 중에서 또 랜덤으로 3개를 뽑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게임 중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어떤 거는 6번의 평화 턴 동안 계속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뽑히는 게 좀 랜덤이라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기본 게임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 진행과 승리 조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죠. 자, 이 게임은 그래서 평화 턴 6번과 전쟁 턴 4번으로 구성이 되고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턴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뭐 평화턴 6번하고 전쟁턴 4번이 다 끝났을 때 점수 계산 한번 최종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승점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승점이 15점일 경우에는 영국이 이기고요. 역사적 사실을 반영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게임 중간에 이제 뭐 두 번째 평화턴이든 뭐 전쟁 턴이든 어떤 턴이 끝나고 나서 점수를 계산했을 때 승점이 30점 이상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0점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네, 그 해당 플레이어가 또 즉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혼의 투쟁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한쪽에 승점이 몰려있을 경우에는 이제 바로 승리할 수 있다. 네, 그걸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황혼의 투쟁이 이제 유럽 즉시 승리처럼 이 게임에서도 이제 평화턴 혹은 전쟁턴이 끝나고 나서 그 해당 턴에서 이제 최대 승점 차로 점수를 얻었을 경우에는 또 즉시 승리할 수 있어요. 평화 즉시 승리, 아니면 뭐 전쟁 즉시 승리로. 평화턴 때 점수 계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기가 이제 구역마다 점수 계산하게 될 텐데 국기가 많은 쪽이 해당하는 보상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뭐 프랑스 5대 영국이 4니까 해당하는 보상을 먹게 될 텐데 보상이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해당하는 이제 승점을 먹는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조그맣게 빨간색 2라고 적혀있잖아요. 이런 승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보다 국기가 2개 이상 놓여 있어야지만 저 승점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보다 국기가 북아메리카에서 하나가 더 많은 상황이라서 보상을 먹을 수 있었지만 보상의 승점이 상대보다 국기가 2개 이상 더 많아야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누구도 보상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 계산 넘어가 볼게요. 유럽에서는 네, 프랑스 4대 영국이 3이어서 프랑스가 점수를 먹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승점이 또 2개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점수를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특별하게 보상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이제 초록색 테두리가 그려진 보상이 이제 위신이라 그러는데 위신 칸들이 보면 몇 군데가 있죠. 뭐 스페인에 2군데가 있고 아일랜드 한 군데, 뭐 스코틀랜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위신 칸에 해당하는 보상을 또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기가 더 많은 쪽이 점수를 2점을 받게 돼요. 이 위신 보상은 고정입니다. 그래서 위신 칸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프랑스는 하나, 그리고 영국도 하나. 그래서 1대1인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위신을 먹지 못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뭐 프랑스가 위신이 2개 있었고 영국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네, 프랑스가 승점 2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기 뭐 파나마 쪽이나 뭐 인도 쪽에도 다 국기를 서로 비교를 해서 개수가 더 많은 쪽이 해당하는 승점을 받게 되고요. 이 승점은 이제 이번 평화턴이 끝나게 되면 뒤집어 가지고 다음 승점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총 승점이 8개가 있고 다음 차례 때도 한 번씩 다 공개가 돼서 모든 이제 8개 승점 타일이 다 쓰였다면 이제 다음 시대가 넘어갈 때 다시 이 보상 타일들을 전부 섞고 새롭게 이제 2개씩 배치를 하시면 돼요.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위신과 모든 내구역의 승점 계산이 끝나면 수요 타일에 해당하는 특산품 승점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특산품은 턴마다 또 매번 새로운 3개가 뽑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기를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있는 시대마다 가치들이 좀 다 변하게 돼요. 그래서 뭐 담배는 가면 갈수록 승점이 떨어지는 작물이고 뭐 반면에 이제 뭐 면직물이나 설탕,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좀 점수가 그만큼 오르게 되는 떡상하는 향신료다. 뭐 네, 특산품이다. 네, 그래서 특산품마다 뭐 종류가 좀 다르고 이제 시대가 변할 때마다 가치가 좀 달라져서 어떤 특산물을 노리냐에 따라서 또 점수를 받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 타일을 계산을 해본다고 치면 지금 이제 수산물 시장에서는 영국이 하나로 프랑스는 이제 없기 때문에 영국이 이제 왕위 계승 시대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수산물은 승점 2에 부채 1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즉시 이제 승점 2점을 받고 부채가 하나 증가합니다. 네, 뭐 그리고 뭐 면직무로 향신료도 마찬가지로 국기 서로 개수 비교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뭐 조약 점수나 뭐 승점 같은 거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모든 그래서 내구역 그리고 위신 그리고 수요타일 3개 전부를 체크를 해서 점수를 받으면 되는데 이때 모든 내구역 위신 그리고
수열 타일 3군데에서 한 플레이어가 전부 다 승점을 싹 쓸었다. 그러면 평화 찰 때 즉시 그 플레이어의 승리로 끝나요. 그래서 이 규칙은 너무 전쟁이나 아니면 너무 평화 턴때 몰빵하지 마라. 좀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라. 그런 의미의 규칙인 것 같아요. 자, 전쟁도 간단합니다. 전쟁도 1, 2, 3, 4 보이죠? 그래서 전쟁 차례가 됐을 때 이제 1번부터 이제 전쟁 타일을 전부 다 공개를 해서 효과를 계산을 한 다음에 보너스 군사력까지 다 더해서 보정값을 계산을 하고 승차를 그만큼 더해서 승차가 더 높은 쪽이 해당한 승리 보상을 받게 되고요. 이제 패배할 경우에는 패배하는 보상을 받고, 그리고 뭐 정복 점수도 이런 식으로 받고 뭐 승점도 받고 할 텐데 좀 더 자세한 규칙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쟁에서도 뭐 평화차 때하고 마찬가지로 승차가 최대로 벌어진 상태에서 한 플레이어가 모든 정쟁에서 다 승리했다. 그러면 전쟁 승리를 즉시 게임에서 이겨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수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게임 진행 설명을 넘어갈게요. 우선권이 있는 플레이어가 누가 먼저 시작을 할지 결정할 수 있고요. 게임 시작할 때는 프랑스 플레이어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부터 뭐 영국이 시작할지 아니면 프랑스 이제 본인이 시작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게 된 플레이어부터 이제 공개된 투자 타일 더미 9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나 이번에 이거 할게 하면서 가져갈 수 있고, 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플레이어가 뭐 이거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총 4개를 갖게 되면, 그래서 하나가 남게 되면 이번 평화 턴이 끝나면서 이제 점수 계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평화 턴 때 하나를 가져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는 행위를 이 게임에서는 행동 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행동 라운드 4번, 나 행동 라운드 4번 해가지고 총 8번의 행동 라운드를 한 평화 턴에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행동 라운드 때는 이 가져온 투자 타일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될 텐데 보시다시피 투자 타일 더미에는 3종류의 아이콘이 있어요. 정치, 경제, 군사. 네, 왼쪽부터 이 기펜 달린 얘가 이제 정치 아이콘인데, 이 뒤에 보이는 요 도형 있죠. 사각형 있고 뭐 여기 동그라미 있고 여기는 육각형 있을 텐데, 이 도형들이 이 맵에 보이는 똑같은 도형과 같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치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 칸 하고 이제 뭐 연계가 된다. 뭐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이제 시장하고 연계가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노란 칸은 그 스페인 칸인데 이건 추가 규칙이라서 그 설명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얘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노란 칸은. 네, 그럼 이제 정치 칸부터 어떻게 이제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얘를 가져와서 해당하는 정치 점수를 얻고 얘를 그만큼 소모를 시켜서 국기를 놓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기를 내려놓거나 혹은 상대 국기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국기를 제거하거나 내 국기를 내려놓는 행위를 이 게임에서는 전환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칸 하나를 전환할 때는 그 해당하는 영향력이 필요한데요. 나는 정치 점수를 써가지고 내가 2점을 써서 이쪽에 놓고 또 2점을 또 써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혹은 상대 국기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점으로 제거하는 이런 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1점이 나한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조약 점수하고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점수를 써가지고 행동을 할 때 내 부채나 혹은 조약 점수를 그만큼 써가지고 그 해당하는 영향력 점수를 그만큼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정치 점수 4점이 있는데 내가 부채를 2개만큼 써서 내 해당하는 4점을 2점 추가해가지고 6점으로 만들고 그만큼 이제 더 쓸 수가 있어요. 영향력은 많을수록 그만큼 좋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조약 점수는 이제 부채가 거꾸로 가는데, 뭐 조약 점수 4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만큼 점수를 써가지고 또 영향력을 늘릴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투자 타일을 뽑았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원하는 만큼 이제 부채를 땡겨가지고 혹은 조약 점수를 그만큼 써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아까 영구 국기를 3점 써가지고 제거를 했을 때 1이 남잖아요. 1이 남았을 때 뭐 부채를 하나를 더 써가지고 뭐 2점으로 뭐 사보이아 이런 데다가 영향력을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 국기를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요. 뭐 더 써가지고 그만큼 더 쓸 수도 있고요. 막 한 번에 막 20점씩 써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이제 정치칸은 이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는데 다른 구역에 배치할 때는 추가 영향력이 들어요. 그래서 사보야 이렇게 배치할 경우 뭐 사보야 배치하고 뭐 사르덴 배치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영향력을 이만큼 지불을 하면 되는데 다른 곳에 내가 국기를 전환하겠다. 그래서 사보야 쪽에 이 점을 내려놓고 이제 배치를 했는데 이번 인도 쪽이 맛있어 보여서 내가 뭐 마라타 제국에다가 2점을 내고 배치했다. 이럴 경우에는 내려놓는 국기마다 추가 1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얘 이제 영향력 비용은 2가 아니라 3이 되겠죠. 그래서 사보야 내려놓고 뭐 이쪽에 놓으면 3이 되니까 이제 총 5가 듭니다. 네, 뭐 부채를 하나 써야겠죠. 네, 지금 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렇게 정치칸하고 2점 타일하고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페인 3점 정도 놓고 사보에 2점, 사보에 2점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둘 다 내 국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해당하는 2점 타일은 이제 내 위치에 갖다 놓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2점 타일은 가져온다고 바로 쓸 수는 없고요. 다음 차례부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차례 때 가져왔다고 바로 쓰는 건 아니다. 그리고 2점 타일은 한번 쓰게 되면 뭐 뒤집어 놓든 아니면 뭐 소진 토큰이라고 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진 토큰을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소진 토큰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 이번 차 할 때 요거 했어 라는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건 원하는 방식대로 뭐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이번 라운드에 썼다 이렇게 쓰고 이제 해당 턴이 끝날 때까지 얘는 쓸 수 없어요. 다음 평화 차례 때 다시 이제 준비가 되고요. 그래서 평화 턴 한 번 이제 보통 게임에서는 그 내 행동 라운드가 될 때마다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평화 턴 한 번, 턴당 한 번이라는 얘기는 게임 턴 한 번 동안 단 한 번만 쓸 수 있다. 그래서 투자 타일을 가져올 때마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많이들. 네, 그리고 이제 뭐 2점 타일은 내 차 할 때 원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정치 점수는 또 3점을 써가지고 여기 해당하는 그 사건 카드 한 장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 점수는 뭐 이런 정치 칸들에 뭐 비용을 써가지고 놓고 혹은 뭐 다른 정치 칸을 그만큼 비용을 써가지고 제거할 수 있고 이거 이제 전환 행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놓게 될 경우에는 추가 비용 1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뭐 3점을 써가지고 여기 사건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뽑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단계 설명드릴게요. 이제 시장 투자 타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요 그 특산품이 그려진 이 동그란 시장 지역에만 놓을 수가 있고요. 특이하게 정치칸하고는 다르게 시장들은 다 이런 선들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고립되어 있는지 아닌지라는 여부가 생깁니다. 정치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정치는 영향력만 쓰면 원하는 곳에 놓거나 아니면 상대국기 제거할 수 있었던 반면에 시장은 이어져 있는지 안 이어져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가령 뭐 지금 여기 어디냐 여기가 뭐 생도맹그 쪽에서 배치한다고 쳤을 때 이제 이 점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복선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화턴 때 사용하지 않는 선이에요. 이건 전쟁턴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다가 네, 요 해당하는 점수를 그만큼 써가지고 배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배치를 하려면 그 다음 행동 라운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시장은 내 라운드가 시작을 했을 때 이 투자 타일을 가져왔을 때 내 시장이 어디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 차례가 시작을 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밀려있네.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고립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내 차례 때 엔티가 쪽에다가 시장을 새로 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고립되어 있는지 연결되는지 여부는 내 차례 시작할 때 확인하기 때문에 내 차례 중에 놓았다 하더라도 얘는 연결된 걸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곳만 시장을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 지어서 이런 식으로 푸에르토리코까지 놓을 수 없다는 얘기죠. 단 이제 뭐 여기에 놓고는 가능하죠. 왜냐면 둘 다 이어져 있던 곳이니까.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이어져 있기만 한다면 다른 곳에다도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정치 비용하고 똑같이 뭐 내가 이쪽에다 놓았다 이러면 2점이죠. 그리고 엔티가 쪽에다 놓게 되면 이제 2점 2점 해가지고 4점인데 다른 지역에다 놓았으니까 추가로 영향력 점수가 1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만약에 고립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국 플레이어가 엔티가 쪽에다가 뭐 이렇게 실손 연결되어 있으니까 놓았는데 다음 프랑스 찰 때 프랑스가 시장 그 경제 영향력 이만큼 써가지고 이 시장을 제거해버리면 얘는 이번 라운드 동안은 이어져 있는 걸로 취급하지만 다음 라운드부터는 고립돼 있는 걸로 취급을 하잖아요. 이 고립돼 있는 걸로 취급하는 애는 이걸 분쟁 마커로 그러는데 분쟁 마커가 올려진 걸로 취급을 하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얘는 저희 지역 그 점수 계산할 때 그 평화턴 끝나고 요 보상 받기 위해서 할 때 이제 국기로는 쓰이는데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못해요. 고립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이 평화턴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국기를 계산할 때는 얘도 이제 국기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서 뭐 1, 2, 3, 4, 5에 1, 2, 3, 4, 5대5 해가지고 승점 누구도 받지 못하게 되겠지만 세계 수요 타일을 계산하게 될 경우에는 얘는 이제 계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만 설탕이 이제 두 개를 먹고 있는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수요에 설탕이 있었다 그러면 프랑스가 2승점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런 게 이제 고립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고립은 추가적으로 뭐 여기에 이제 영향력을 그만큼 써가지고 놓을 수 있는 이 숫자가 1로 고정이 됩니다. 뭐 3이든 2든 상관없이. 그래서 제거하는 비용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놓을 때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 숫자만큼 이제 2를 써야겠죠. 그래서 국기를 전환할 때 이제 고립되어 있는 지형이면 좀 더 제거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정치를 써가지고 막 분쟁을 놓을 수도 있고 네, 이런 뭐 요새나 함대를 봐가지고 시장을 좀 더 지키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과 시장과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장과 정치 칸에는 모두 이런 분쟁 마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이 분쟁 마커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쟁 마커가 시장하고 그 정치 타일에 올라올 수가 있고요. 이 분쟁 마커가 있는 칸은 더 이상 아무 기능을 못하는 걸로 취급이 됩니다. 아까 요 고립되어 있는 시장은 그래도 승점 계산할 때는 쓰였는데 분쟁 마커 올라가게 되면 국회가 가려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도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쟁 마커가 있는 곳에 타일을 제거하는 비용은 또 1로 고정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 설탕 뭐 예시 하나 더 들어봅시다. 뭐 이 상황에서 이제 설탕을 계산한다. 그러면 1대1이어가지고 동률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승점 계산한다. 그러면 영국은 5개, 프랑스는 원래는 5개여야 될 텐데 분쟁 마크 하나 있기 때문에 4개가 돼서 영국이 국기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영국이 이제 보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분쟁이 놓이게 되면 네, 그만큼 이제 페널티가 빡세진다. 그리고 이제 분쟁이 놓이게 되면 이제 요 칸은 없는 칸으로 취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이제 여기하고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도 고립된 시장으로 이제 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분쟁이 놓이게 되면 거의 이제 국기를 제거하는 것과 맞먹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관리가 필수다.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 그 육각형 타일로 이제 시장들이 보통 보호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이는 이 표시는 함대 표시죠. 그래서 해군을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서 내 시장들 지킬 수 있어요. 혹은 뭐 여긴 주로 함대 칸이고 뭐 인도 쪽을 봅시다. 인도 쪽에는 이제 이런 숫자 표시가 적혀 있는데 여기 이제 요새라 그래서 이렇게 국기를 내려놓고 요새를 점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새든 함대든 이런 육각형 타일 옆에 놓인 시장들은 이제 보호받는 시장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상대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내 건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해서 상대가 내 국기를 제거를 하려면 영향력이 추가로 1이 들어요. 모든 보호받고 있는 시장은. 그래서 가령 프랑스가 이제 경제 시장 행동으로 얘를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 비용은 2 플러스 1 해가지고 3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잔룰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네, 이 분쟁 마커가 올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제거 비용은 이제 1로 고정된다 그랬잖아요. 분쟁 마커가 올라가 있는 곳은. 근데 1로 제거되어 있는데 보호를 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분쟁으로서 먼저 1로 이제 감소가 되고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돼서 2가 돼요. 그래서 분쟁 마커 때문에 이 비용이 1로 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보호를 받고 있는 시장에 플러스 1이 돼가지고 항상 보호받고 있는 시장은 모든 제거 비용이 다 1이 증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보호받고 있는 시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고립된 시장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지만 만약에 함대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그럼 이제 얘는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이제 보호받고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함대나 뭐 요새 싸움이 그만큼 많이 치열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군사 타일 설명드릴게요. 군사 타일은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요. 뭐 그래서 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여기에 요약으로 대충 나와 있고, 뭐 요약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또 설명 안 드릴 순 없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함대 타일을 이제 놓고 밀고 할 수 있는데, 함대 요 군사점수 1점 써가지고 해군 구역에 있는 함대를 원하는 해군 칸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바하머로 이쪽 이동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비어있는 칸으로 해군 구역이 이동할 경우에는 요 군사 비용은 1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 해군이 바하마루즈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내 해군 구역에 있는 함대를 상대 함대로 이런 식으로 밀어내서 상대 함대가 해군 구역에 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행동은 군사 비용이 3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 함대가 여기 있고 내가 이미 배치되어 있는 함대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 함대를 이런 식으로 밀어내게 된다. 이럴 경우에 군사 비용은 2점이 듭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이동할 때는 1점이고,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이미 배치된 함선이 다른 곳에 이동할 때 비용도 1점이에요. 빈칸으로 이동할 때는 다 1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사력이 1점이 드는데, 상대를 밀어낼 때 내가 해군 구역에 있었냐 아니면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냐에 따라서 밀어내는 비용이 달라진다. 배치되어 있으면 2점이고 해군 구역에서 나왔으면 3점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해군 구역에서 빈칸으로 이동한 다음에 밀어내는 것도 어차피 3점이고, 해군 구역에서 이제 바로 밀어내는 것도 3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죠. 그렇게 쓰이고요. 또 군사 점수 4점으로 해군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해군 하나를 이런 식으로 건조를 해서 해군 구역에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해군 타일 자체 가치는 군사 점수 4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비싼 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얘가 육각형 타일이니까 당연히 육각형 타일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샹블랑 밸리나 뭐 이런 오하이오 포크스 같은 곳에 요새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여기 적혀있는 숫자대로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요새도 시장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된 곳에 요새 놓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한 잡룰이 있습니다. 이제 내 차례 시작할 때 시장하고 이어져 있는 곳에 체크를 해서 이어진 시장에만, 그러니까 연달아서 뭐 컴블랜드에 놓고 이번 라운드 때 또 엘라겐에 놓고 이런 행동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행동 라운드를 시작을 했어요, 영국이. 그럼 오하이오 포크스에 국기를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요새를 먹고 바로 시장 옆에 이런 식으로 국기를 연달아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 예외적으로. 그래서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체크를 할 때는 이제 라운드 시작 때 체크를 하지만, 뭐 요새나 하긴 뭐 함대도 있죠. 네, 함대를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즉시 이어져 있는 칸을 취급을 한다. 그래서 이어져 있는 칸 세는 기준은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해군이나 뭐 저는 요새 같은 경우에는 내려놓는 즉시, 그래서 서로 체크하는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요새나 해군을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로 놓아서 이제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잔룰이긴 하지만 좀 익혀야 되는 잔룰이에요. 되게 중요한 룰이라서 좀 설명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력 2점을 써가지고 보너스 군사력 타일을 뽑아서 다음 전쟁을 위해서 군사 타일을 배치할 수 있어요. 보너스 군사 타일을 뽑을 때는
처음 게임 세팅 때는 안 보고 뽑았었잖아요. 근데 보너스 전쟁 타일은 뽑고 나서 아, 얘 점수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전쟁 타일은 보너스는. 그래서 보고 나서 원하는 네 군데에 이제 뭐 비어 있는 곳에 하나를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참고로 이제 원하는 그 전쟁 타일들은 내 것들은 이제 다 언제든지 내차할 때 확인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때만 이제 어디에 몇 점이 내려놓는지 못 보는 거지. 내려놓인 이후부터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원할 때 언제든지. 전쟁 타일은 이것도 살짝 잔롤이 있는데 이제 개당 그래서 비용은 2점이거든요. 그 뭐 4점 쓰면 2개 뽑을 수 있고 6점 쓰면 3개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개수는 총 2개까지예요. 그래서 4점 써가지고 총 2개까지 뽑아가지고 2개까지 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 칸에 놓일 수 있는 보너스 타일의 개수도 2개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전쟁 타일 하나, 보너스 전쟁 타일 2개 해가지고 총 3개까지 한 전쟁에 놓일 수 있다.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요새를 누가 먹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이 먹고 있을 때 어떤 효과에 의해서 요새 이런 식으로 요새 피해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함대는 일반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분쟁 마커 올라가지 않는 대신에 요새만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요새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요새 피해를 받았을 때 이제 분쟁 마커하고 동일하게 요새는 이제 아무런 기능을 못하게 되고 뭐 어떠한 인접한 효과나 뭐 보호받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이제 요새가 피해를 받으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복구를 상대 플레이어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테마적으로 설명됐을 때 이제 뭐 상대가 요새를 복구한다면 뭐 비어져 있는 요새를 상대방이 점령을 해서 다시 자신의 걸로 수보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요새 피해를 받았을 때는 요새가 아무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의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빈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새 피해 복구하는 비용은 내가 복구할 때는 이 비용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상대가 복구할 때는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어져 있는 곳 기준이겠죠. 뭐 그냥 대충 이어져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영국 차일 때 이제 얘를 복구하려면 마이너스 1 돼서 군사점수 2점을 써가지고 복구를 해서 이제 요세피를 제거를 하고요. 프랑스가 복구를 했다면 군사점수 4점을 써서 복구를 함과 동시에 요새가 영국화가 되죠. 이게 이제 그 요세피의 복구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군사 점수를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분쟁 마커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분쟁 마커를 군사점수 2점을 써가지고 제거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한차할 때. 그래서 그리고 뭐 다른 분쟁을 제거한다 그래서 추가적인 영향의 소모도 없어요. 분쟁 마커는 원하는 만큼 원하는 지역에서 개당 군사점수 2점을 내가지고 뭐 제거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군사 점수를 써가지고 함대를 이동시키고 함대를 뽑을 수도 있고 건조를 할 수도 있고 요새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피해받은 요새를 복구시킬 수도 있고 분쟁 마커를 제거할 수도 있다. 네, 그럼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뭐 정치, 경제, 군사. 이제 밑에 보이는 이 아이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아이콘은 내가 이번 차 할 때 사건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은 군사를 향상할 수 있단 말인데 사건 카드는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세 장을 받았잖아요. 사건 카드를. 이건 매 차례 평화턴마다 세 장을 내가 갖고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건 카드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 사건 카드를 내가 요 사건 아이콘 그 왼쪽에 요 보이죠? 요 칼 표시, 요 칼 표시가 있으면 내가 이번 차 할 때 한 장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투자 타일을 가져오게 돼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사건 타일이 있는 아이콘이 있다면 사건부터 써야 돼요. 네, 뭐 2점 타일이나 그런 걸 쓰기 전에 반드시 이제 어떤 사건부터 쓰고 그다음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이제 왼쪽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 카드에 뭐 기호가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호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호들이 있으면 이제 주요 행동이나 보조 행동, 그러니까 뭐 아이콘이 해당하는 아이콘이 있어야지만 해당하는 이벤트를 플레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 두 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행동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온 거 맞지 않아서 저는 이제 이번 차례 때는 얘밖에 쓸 수 없게 되겠죠. 이제 얘를 쓰게 될 때 뭐 카드 드리븐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이벤트가 쓰이고 나면 그 카드는 게임에서 제거가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효과를 적용하고 카드는 게임에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카드가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써져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이벤트는 그러니까 이 제고의 투쟁에서 모든 이벤트 그러니까 모든 사건 카드는
한번 이벤트가 발휘되고 나면 더 이상 다음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보너스 뭐 중산주의, 뭐 보너스 중상주의, 뭐 보너스 뭐 재정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얘네들은 내가 갖고 있는 내정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각 카드, 내정이 아니라. 내각 카드 이제 처음에 이제 두 장이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 내각 카드는 내가 내 차례 때 이제 원할 때 언제든지 공개를 하면서 이제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비공개를 놓고 이제 나온 보다가, 네, 혹은 이제 요런 이제 사건 카드를 쓸 때 내가 보너스가 있다. 그럼 나 이 보너스 있어 하면서 이제 보너스 공개하면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중상주의 있으니까 내가 뭐 젠킨스의 귀전자에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보너스 중상주의도 있고, 그리고 조건이 뭐 사건 타일 있는 투자 타일도 가져왔고, 그리고 군사도 이제 아이콘이 있으니까 쓸 수 있게 된 거죠. 보너스도 받고. 자, 이제 두 가지 아이콘이 또 있는데요. 오른쪽에 요거는 이제 위쪽이 이제 영국이고 아래쪽이 프랑스인데, 좀 헷갈린다면 프랑스 국기를 잘 보면 돼요. 프랑스 국기가 네, 이렇게 생겼죠.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밑에 있는 게 프랑스다, 위에 있는 게 영국이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영국을 보자면 뭐 앤슨이 스페인의 금을 가지고 돌아온다. 영국의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뭐 즉시 이제 감소시키고요. 뭐 부채 감소할 게 있다면. 그리고 보너스, 영국의 부채 증가 1. 이거는 지금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상주의를, 그럼 내가 중상주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프랑스 부채를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뭐 이벤트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에 적혀있는 모든 효과는 가능한 한 적용을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뭐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없는 한, 네, 전부 적용을 시켜야 되고요. 그 아이콘이 두 개가 있는데 주요 행동하고 보조 행동은 뭐냐,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투자 타일은 다 아이콘이 두 가지씩 있죠. 이제 위에 좀 크게 있는 게 주요 행동이고, 밑에 있는 게 보조 행동인데, 주요 행동은 말 그대로 주요 행동이에요. 아까 그 예시에 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와이드 점수를 써가지고, 뭐 그러니까 조역 점수하고 부채를 늘려가지고 나눠 쓸 수 있었잖아요. 그 반면에 이제 보조 행동은 좀 제한이 있어요. 보조 행동도 일반 행동처럼 쓸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행동은 가능합니다. 아무리 뭐 부채를 땡긴다 해서 뭐 보조 행동을 막 10점을 만든다 하더라도 행동은 단 한 가지 행동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조 행동보다는 좀 효율이 안 좋은 행동이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좀 잔류 있는데요. 국기를 전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뭐 정치나 이제 시장칸에서 전환을 할 때 뭐 상대 국기가 있으면 이제 2점 써주 제거하는 그런 행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조 행동으로서는 상대 국기를 제거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 국기를 내려놓는 행동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벤트에서 뭐 프랑스가 만약에 이런 보너스 정치 점수 1 이걸 받았을 때 프랑스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보조 행동으로 쓸지, 아니면 주요 행동으로 쓸지, 아니면 내가 가져온 투자 타일에 합쳐서 쓸지. 네. 보통은 이제 주요 행동으로 쓰겠죠. 보조 행동으로는 뭐 한 가지 행동밖에 안 되고, 뭐 원하는 대로 상대 국기 제거할 수도 없으니까. 네, 그게 주요 행동과 보조 행동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력 증강이라는 행동이 있는데요. 군사력 증강은 이제 기본 군사 타일에서 군사 타일을 랜덤으로 하나를 뽑습니다. 하나를 뽑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좋은 게 걸렸네. 이 군사 타일을 다른 군사 타일하고 교환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뽑은 군사 타일 마음에 안 들면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전쟁 타일에 상대방 안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돼요. 뭐 지금 좋은 걸 뽑았으니까 다른 거 뭐 바꿔보죠. 뭐 플러스 1 있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이건 상대 국기를 제거하는 효과인데, 얘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보면 이제 플러스 2를 이쪽에다 교환을 하고, 이제 뽑은 거는 게임에서 이제 제거돼서 앞으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덱 빌딩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전쟁에는 4개 타일은 깔려 있을 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 전쟁 타일이 4개 미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추가 규칙으로 이 행동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플레이어들끼리 이제 합의해서 이거 하나가 아니라 2개 뽑는 걸로 하자 해서 2개 뽑고 뭐 2개 제거하고, 그런 추가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타일 설명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쟁 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쟁턴에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번부터 순차적으로 군사 타일을 공개해서 점수 비교해가지고 승리 보상 얻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자, 1번부터 이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군사 타일이 오픈이 되고, 그리고 서로 이제 합계를 계산하는데, 이제 뭐 지금 이제 0, 3위가 이제 프랑스 3점, 그리고 영국이 이제 마이너스 2점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뭐 얘는 그냥 그림이니까 넘어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능력 있는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군사력을 전부 다 더해서 승점 차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승점이 더 많은 쪽부터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승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점이 있었다, 그럼 이제 영국 쪽이 더 가깝잖아요. 그럼 이제 영국부터 저 특수 능력을 계산하게 되고, 만약에 16점 이상이라면 분수도 계산하고, 만약에 15점이었다 그러면 직전 평화턴에서 점수에서 많이 얻은 쪽이 이제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더 가까운 쪽이 먼저 이 특수 능력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뒤처진 플레이어가 상대 플레이어가 하는 걸 보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좀 더 이점을 갖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능력은, 군사 타일 능력이 이제 총 3가지를 얻게 될 텐데요. 이제 얘는 해당하는 지역, 지금 여기 유럽이죠.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국기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고요. 얘는 상대방의 부채가 즉시 1점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고, 얘는 둘 중 이제 하나를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왼쪽은 이제 유럽에 해당하는 요새 피해를 하나를 주거나, 이제 유럽 함대 칸 하나를 상대 함대 구역으로 이제 되돌려 보내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데, 유럽은 뭐 보호할 시장도 없고 요새도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함대 되돌려 보내는 걸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이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은 요새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함대국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되돌릴 함대가 없죠. 그러면 패스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되돌릴 함대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 함대 하나를 선택해서 함대 구역으로 되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국기 제거하는 거. 그래서 유럽에서 영국이 프랑스 국기 하나를 선택해서 제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히 칸을 보면 이제 정치 칸들은 역시 이제 연맹으로 적힌, 그 왼쪽에 뭐 이상한 점과 숫자가 적힌 이런 칸들을 보이게 될 텐데요. 이런 연맹 칸들은 이제 전쟁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정치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몇 번째 전쟁에서, 그리고 이 숫자는 몇 번째 전투에 기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뭐 독일 연방주 자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쟁에서 추가적인 보너스 준다. 네, 뭐 두 칸이 다 동일하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너스, 네, 여기 독일 연방주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뭐 하나씩 보자면, 네, 오스트리아, 바바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연방주, 뭐냐 나는 사보이아, 이렇게 있겠네요. 네, 아일랜드는 없고, 네덜란드 공화국은 여기 위시칸이 없고, 독일 연방주 쪽 영국 있고요. 바바리아 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쪽에도 하나 있고, 네, 스페인은 없고. 그럼 이제 지금 이 첫 번째 전투에서는 영국이 2개고, 그리고 바바리아, 프랑스가 하나 있으니까 영국 보너스 군사력 2점에 프랑스는 보너스 군사력 1점에서 2대1이잖아요. 그러면 얘들 이제 그대로 합산을 해서 프랑스는 총 4점에 영국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1점. 그럼 4대1이니까 이제 총 승차는 3점이죠. 그러면 승차 3점만큼 이제 프랑스는 해당하는 점수를 받게 되고, 패배하는 이제 영국은 해당하는 조약 점수를 즉시 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승차가 최대 승차로 전쟁이 다 끝났다 그러면 최대 승차에서 이긴 쪽이 즉시 이제 전쟁에 의한 특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잘 나온 승리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3점 차이로 이제 승점 2점 얻고 정복 점수를 얻게 되는데, 대체 이 정복 점수는 뭐냐? 평화턴 때 설명드렸던 정복선이 이제 여기서 쓰입니다. 뭐 지금 이제 유럽이죠. 그럼 이제 유럽 쪽에서 원하는 곳 한 곳을 정해서 즉시 이제 해당 칸을 점유할 수 있게 돼요. 전환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 국기 없으면 뭐 내 국기를 하나를 즉시 놓고요.
하나를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고, 상대 국기가 있었다 그러면 상대 국기를 치워버리고 내 국기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정복 점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정복 점수 1점당 한 칸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좀 비싼 걸 노리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독일 연방주를 즉시 이제 프랑스 걸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영지를 먹을 수도 있는데요. 영지는 평화톤 때는 바뀔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을 쓰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제 정복선이 있죠. 이 점선이 있죠. 이 점선이 상대하고 이어진 칸이 있다면 이제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영지를.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제 유럽 그리고 추가 정복 가능한 영지에서 여기 있는 영지들이 나오는데, 이 영지들은 다 주인 없는 땅일 거예요. 지브롤터하고 뭐 아시엔토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영지를 먹게 되면 뭐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국기가 놓이게 되고요. 뭐 보너스 타일 있으면 보너스 타일 가져가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정복 점수를 써가지고 상대 국기가 있는 곳에 영지를 먹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바로 먹을 수는 없고요. 상대한테 선택권이 주어져요. 이 정복 점수를 통해서 내가 그냥 영지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영지를 지켜낼 것이냐. 근데 이제 지켜내는 비용이 상대에게 승점을 3점을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프랑스가 이겼었지.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영국의 영지를 먹겠다 그러면, 영국이 이제 만약에 승점 3점 내가지고 방어를 하겠다 그러면 승점 3점을 즉시 이제 프랑스한테 주고 이 영지를 방어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복 점수 2점 있었는데 1점을 여기다 투자를 했고 상대방이 방어를 했잖아요. 그래 이번 정복 점수는 이곳에 다시 쓸 수 없어요. 다른 곳에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사나 아구스틴을 내가 또 먹을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미 한번 방어한 상태에서 또 한 번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비용이 승점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어는 비용은 승점 3점이고 두 번째 방어는 비용은 승점 5점이다. 승점 8점을 내고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가령 이제 북아메리카 쪽에서 정복 점수 일정을 얻었다고 칠게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뭐 프랑스 기준으로는 뭐 샴플란벨리가 이어져 있고 뭐 오헤어 포커스 이어져 있고 이런데 상대 영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없잖아요. 정복선을 통해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뭐 아쉬운 대로 요새로만 먹던가 뭐 아니면 그냥 뭐 시장 먹던가 해야 돼요. 반드시 상대 영지를 먹기 위해서는 이제 정복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 영지를 먹는 게 왜 중요하냐? 이제 게임 끝나고 상대 영지를 점유하고 있는 칸마다 또 추가 점수를 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대 영지를 먹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먹었다. 그럼 얘네들은 더 이상 이어진 게 아니게 되죠. 고립한 게 되죠. 뭐 주변에 이제 뭐 함대나 요새가 없는 이상. 그래서 얘들은 그냥 1점으로 다 제거가 될 거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상대가 이쪽에 발을 붙이기가 힘들어져서, 영지를 잃는다는 얘기는 그냥 이쪽에 거의 영향력을 그냥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점 계산 페이지 때는 총 4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위신칸을 한 번 더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보다 가용 부채란 말은 이제 부채를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채가 상대보다 조금 더 널널하다 그러면 부채 차이 2당 승점 1만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다 그러면 영국의 가용 부채는 2고 프랑스의 가용 부채는 6이잖아요. 왜냐면 부채 한도하고 현재 부채하고 이제 쓸 수 있는 개수가 그만큼이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보다 지금 가용 부채가 4개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용 부채 2당 1점이라서 승점 이제 2점을 받게 되겠죠, 프랑스가. 네. 그리고 상대보다 더 많은 시장을 점령한 시장 상품당 승점 1점인데 이 승점이 엄청 큽니다. 여기서 이제 그 최종 승점 계산한다고 치면 이제 모든 상품을 이제 다 계산할 거예요. 인도만 보자면 뭐 지금은 면직물은 이제 프랑스가 더 많으니까, 이러면 이제 상대보다 더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을 점령한 상품당이라서 2개 해서 2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게임 시작할 때 먹고 있었던 영지 있잖아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파란색 뭐 혹은 이제 빨간색으로 먹고 있었던 그런 영지들이 상대 소유가 됐다 이러면 이런 영지당 또 승점 2점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영지들은 상대가 포기를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최종 승점 계산을 다 진행을 하고 나면 네 가지가 있었죠. 이제 뭐 가용부채 많은 만큼 2당 승점 1점 받고, 그리고 이제 위신 계산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혹시 이제 상대 승점 아니 뭐냐 상대 이제 이 영지 내가 먹고 있다면 여기다 이제 승점 2점이고, 그리고 내가 상대보다 많이 먹고 있는 시장당 또 승점 1점 받게 되고, 그래서 계산하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승점이 더 많은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추가 규칙 스페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조네스만 근처에 그 게임 시작할 때 스페인 국기 3개를 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인 국기들은 제거 그냥 일반 국기처럼 이제 제거되고 이제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놓이는 건 아니지. 네, 이런 식으로 제거되고 이제 그 전환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기가 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거된 국기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 제거 비용이 이제 얘네들 고립되는지 안 되는지 룰북에 그런 말이 없던데, 어 그냥 제거하는 비용은 모르겠어요. 고립되어 있는 룰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룰북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스페인 영지가 있어요, 네 군데. 그래서 누군가 이제 뭐 전쟁 승리해가지고 영지를 먹게 된다, 이런 식으로 스페인 영지에 누군가의 국기가 다 올라갔다. 그러면 이 소유주의 상대방, 그러니까 프랑스의 국기가 놓이면 영국이겠죠. 영국이 여기 스페인 칸에 있는 칸 하나를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놓일 때마다 이제 하나가 전환되는 거니까 이제 영국에 하나씩 놓이겠죠. 반대로 이제 영국이 뭐 미노르타 이런 곳에 놓았다. 그럼 반대로 이제 프랑스가 이제 국기 하나 전환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국기를 프랑스가 국기를 하나 놔도 되고, 아니면 뭐 영국 국기 하나 제거해도 되고.